여러분, 사방이 다 적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또 나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무적의 군대를 만들어내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왕,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조선 최강의 군대, 장용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한마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조가 던진 이 말에는요,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어떤 거대한 음모와 위협, 이 모든 걸 뚫고 정조의 개혁은 바로 이 개인적인 그리고 아주 절박한 다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정조의 즉위 초, 이건 뭐 거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전혀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어둠 속에서 늘 칼날이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 된 지 불과 1년이에요. 1777년 7월 자객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요. 왕의 침소, 바로 그 지붕까지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엔 궁궐 담장을 넘으려고 했어요. 정말 매일 밤이 살얼음판이었겠죠. 이 끔찍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조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 나를 지켜줄 나만의 군대가 없다면 이 왕좌는커녕 내 목숨 하나 지킬 수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라의 군대조차 왕의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중앙 군대였던 오군영, 이걸 누가 쥐고 있었냐? 바로 수십 년간 권력을 독점해온 노론 세력이었어요. 예를 들어 훈련대장 구선복 같은 사람은요, 정조의 아버지가 뒤주에 갇힐 때 그걸 보고 비웃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군권을 쥐고 있으니까 왕조차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 칼자루 없는 왕이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조는 결심합니다. 내 칼은 내가 직접 만든다. 문제에 대한 정조의 해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 것. 네, 바로 이 부대가 장용영입니다. 1785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국왕 직속의 최정예 친위 부대죠. 이게 그냥 왕을 호위만 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군사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고 왕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정조의 히든카드, 비장의 무기였던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정조는 아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처음엔 수위소 같은 작은 호위부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기 세력을 키워나간 거죠. 그리고 마침내 1785년 그 작은 씨앗이 장용영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정조의 이 전략적인 감각은 장용영을 어디에 배치했는지 보면 딱 드러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수도인 서울에 내영, 즉 내부 캠프를 두어서 도성을 지키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개역 베이스 캠프인 수원 화성에 외영, 바깥 캠프를 설치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병력을 나눈 게 아니라 수도의 기존 세력을 견제하면서 지방에 강력한 거점을 확보하는 진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장용영은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어떻게 조선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 두 가지에 있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부터 볼까요? 바로 이 책, 무에도 보통지입니다. 1790년에 완성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있던 24가지의 모든 전투 기술을 그림이랑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무술 교과서예요. 그냥 기술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장용영 병사라면 누구나 익혀야 하는 공식 훈련 매뉴얼이었던 거죠.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책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해서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엄청난 작업은 당연히 정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아버지 사도세자가 시작했던 꿈을 아들이 이어받아 완성한 거고요. 여기에 이덕무, 박제가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 그리고 뭐 거의 전설이죠. 최강의 검객 백동수까지 그야말로 어벤져스 팀의 힘을 합친 겁니다. 학문과 무예, 문과 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드웨어를 볼 차례죠. 장용영의 핵심 공격력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선기대라고 불리는 최정예 기병부대. 이들의 전투력은요, 일반 보병의 무려 3배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 스피드와 파괴력은 적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목욕한다. 와, 멋있지 않나요? 질풍모우라는 이 말 한마디가 장용영의 훈련이 어땠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형이 어떻든 상관없이 싸울 수 있도록 정말 극한의 실전 훈련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냥 훈련만 한 게 아니라 매달 시험을 봐서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빡셌겠죠? 그리고 이 모든 강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집결된 곳, 그곳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화성은 그냥 멋있는 성곽이 아니에요. 장용영의 외형의 베이스 캠프이자 정조의 군사력과 정치력, 그 모든 힘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칼도 갈았고 갑옷도 입었어요. 정조는 직감합니다. 아, 이제 때가 왔다. 내가 만든 이 최강의 군대를 온 세상에 보여줄 때가. 장용영이라는 이 든든한 백이 생기니까 정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아버지를 능욕하고 자기 왕위를 위협했던 훈란대장 구선복을 포함해서 묵혀뒀던 적폐 세력들을 아주 단호하게 쳐냅니다. 이건 그냥 몇 명 잘라낸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노론 세력이 쥐고 있던 군권을 이제 국왕이 완벽하게 되찾아왔다는 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795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엄청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열어드린다는 거였지만 한번 보세요. 무려 5,000명의 장용영 최정예 군사와 함께 8일 동안 화성으로 행차를 합니다. 이게 과연 그냥 효도 여행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행차의 진짜 목적은 이게 바로 왕의 군대다라고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였던 겁니다.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죠? 모두 보아라. 이것이 바로 왕의 군대다. 이 행차는 정조가 신하들, 백성들, 그리고 숨어있는 적들 모두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힘없는 왕이 아니다. 라는 선포였죠. 그리고 화성에 도착해서는 장용영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펼쳐집니다. 땅에 묻었다가 터트리는 지뢰 같은 신무기, 매화도 선을 보였고요. 특히 하이라이트는 야조라고 불리는 야간훈련이었어요. 수천 개의 등불과 횃불 아래에서 5,000명의 군사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 와, 이걸 본 적들은 공포에 떨었고 백성들은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장관이었겠죠? 이렇게나 강력했던 장용영. 정조의 모든 것이었던 이 군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위용을 계속 이어갔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의 모든 것이었던 장용영은 바로 해체되고 맙니다. 허무하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그 개혁 정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의지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네, 군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정조의 그 뜨거웠던 개혁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저 견고한 수원 화성, 그리고 조선 무예의 정수가 담긴 무예도보 통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 명의 위대한 리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사라진다면 그가 만든 강력한 힘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위대함에 기댄 개혁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정조와 장용영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